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조경관리의 첫 시간으로 조경관리의 의의와 운영에 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자, 조경관리의 의의는 이제 환경의 재창조와 쾌적함을 연출함으로써 조경관리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유지를 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운영과 이용에 관한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을 조경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의의는 이제 이렇다라는 거 보시고, 자, 두 번째 보시면 조경 관리의 구분에 관해서 이제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조경 관리의 구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 운영 관리, 이용 관리 이렇게 세 가지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자, 유지 관리의 대상은 크게 나누면 우리가 이런 조경 수목과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면 동물 관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심어놓은 수목과 설치해놓은 시설물에 이제 항상 이용에 용이하도록 점검 보수, 그리고 구성 요소의 설치 목적에 따른 기능이 공공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유지 관리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식물 관리 같은 경우에는 식재해 놓은 수목 또는 이제 잔디, 뭐 초화류 등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과 공작물, 설비 시설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물 관리에 있어서는 사육동물이나 야생동물 등의 이제 관리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운영 관리입니다. 운영 관리라는 거는 이런 구성 요소를 좀 더 효과적으로 안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방법. 그러면 뭔가 이거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서 업무 분담을 해서 이제 예산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예산과 재무제도, 조직, 재산 등의 관리가 운영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운영 방식에 따라서 이거는 뭐 직영 방식과 도급 방식 이렇게 이제 나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이용 관리. 자, 이용 관리는 이런 조경 그 공원, 조경에서 주로 이제 공원 같은 경우에 이용자들한테 이런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사계절 동안 돌리거나 또는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홍보하거나 또는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거나 하는 그런 이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 관한 어떤 행태나 선호들을 조사 분석하고 그 시대에 맞는 적정 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 그래서 개발만 하면 또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이용의 기회를 증대시키는 것들을 말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용 관리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조경 관리 계획의 입안 절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을 하면 거기에 맞는 업무를 이제 할당시키고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을 시켰을 때 뭔가 여기서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계획 과정에서의 장점인 이런 피드백이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환유 작용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목표를 재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조경 관리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관리 특성에 있어서는 이제 관리 대상 자원이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이나 토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치한 시설물이나 또는 이제 구조물 자체가 내구성이 저하가 되게 되니까 이거를 유지 보수하는 게 목적이라면 조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의 수렴이 목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생산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업과 임업은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거를 지향하지만 조경은 안정된 자연이 목적이다라는 것들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조경 공간의 어떤 기능의 다양성과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다양성, 즉 정원에서 이제 공원까지 매우 다양하고, 그리고 건축물 이제 주변까지도 조경 공간으로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규모나 관리에 관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들로 보시면 되겠고, 유동적이라는 거는 레크리에이션 측면이 이제 강화되는 추세가 선진국에서는 이제 나타난다. 뭐 이런 것들을 조경 공간이 가진 유동성이 있다라는 것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운영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용조사에 있어서는
조경 공간의 이용자의 이용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 뭔가 필요한 시설 또는 이제 노후한 시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양의 변화와 이제 질의 변화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자, 양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러니까 조경의 대상물 자체가 노후화되거나 변질되거나 또 생물 같은 경우에는 생장하거나 또 이제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번식하겠죠. 그래서 식재 공간이 우리가 식재 공간보다 좀 더 얘네들이 번식을 통해서 좀 더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용자 수와 이용 행태에 따라서 또 변화성을 가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리 내용은 부족이 예측되는 시설은 증설시켜 준다라는 거. 그리고 이용에 의한 손상이 생기는 시설물은 보충해 둬야 되겠죠. 그리고 내구 연한이 다 된 각종 시설물, 또 군식지 등의 어떤 행태적 조건에 따라서 또는 갱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의 변화에 대한 어떤 관리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양의 변화에 관해서는 조성비의 0.8에서 1.2% 정도의 이제 경비가 소요가 된다라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질적인 변화에 관해서 보시겠습니다.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제 조경 공간 자체의 어떤 내부적인 질적인 변화를 이제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관련되는 내용이 이런 도시 환경의 이제 질을 저해하는 원인. 그래서 공원에 있어서도 이런 내부적인 어떤 질을 변화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쪽에 나오는 양적인 변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뭐 시설을 증대하거나 내구성이 다 된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체하거나 보수 같은 것들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같은 이제 도시 환경의 질을 저해하는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략은 파악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도시 환경의 질을 저해하는 원인을 보시면 이런 대기 오염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지표면이 이제 폐쇄가 돼 있죠. 즉 불투성 포장이 많다라는 거는 토양 수분이 부족하고 토양 조건이 악화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포장면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태양 복사율이 급증하고 또는 이제 건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일조량이 감소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도시라는 공간은 야간에도 많이 불이 켜져 있죠. 그래서 야간 조명으로 인해서 일장 장애 효과, 일장 효과 등의 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화식물 같은 것들이 이제 증대되고 지형이 변화된다라는 것들이 도시 환경의 질을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에 관한 관리 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양호한 식생을 확보해 주는 방법, 그리고 개방된 토양면을 확보시키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좀 관리가 어려운 게 이런 질적인 거에 대한 관리다라는 것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단위 연도당 예산은 전체 작업 비용 곱하기 작업률입니다. 그래서 요 곱하기 작업률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전체 작업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이라고 이제 가정한다면 작업률이 뭐 3년에 한 번이다. 라고 한다면 단위 연도당 예산은 1,000만 원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다섯 번째 보시면 운영관리 방식입니다. 자, 운영관리를 할 때 관리의 주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면 직영관리 방식이라고 하고, 자, 전문 업체에 이렇게 위탁하는 방식을 도급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는 청부 방식이라고 한다라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전문 용역 회사나 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은 도급 방식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게 적당한 어떤 이게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시키게 되는데요. 직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재빠른 대응이 필요한 업무 또는 연속해서 행할 수 없거나 일에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조금 일을 이렇게 맡기기는 어려운 업무,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서 맡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진척 상황이 명확하지 않고 검사하기 어려운 업무,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금액이 적고 간편한 업무는 직영 방식으로 하고, 자, 도급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놀이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에버랜드나 이런 놀이동산 같은 경우에 이런 운영 관리를 할 때 각각의 어떤 업체에 이렇게 위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식을 도급 방식이라고 하고, 이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단순 업무를 행하는 경우나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 자격을 요하는 업무.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전문적인 업체이고 여기에는 전문가가 이 일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거에 맞는 기계나 이런 것들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고 노력, 재료 등을 포함한 업무, 그리고 관리의 주체가 보유한 설비로서는 이제 불가능한 업무인 경우에는 도급 방식을 취한다라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